유일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 해석 홍티와 함께 NPL 직권 투자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목요일 홍티 라이브 이제 197번, 197번째. 이제 내일이 198, 이제 다음 주 월화, 이제 화요일이면 200번째인데 참 200회라고 하니까 또 1회 시작할 때는 숫자가 카운팅 될 땐 몰랐는데 이 카운팅 되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자, 오늘은 이제 대부업 뉴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대부업 뉴스, 그다음에 그 대부업 스터디 요 두 개를 좀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합니다. 대부금융협회, 이제 저도 이제 대부업체를 운영하니까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이제 대부업,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대부업체 회원들은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대부금융협회에서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지난 11월 10일 날 뭐 대표 대부업체 10명 이런데 저도 불러줘도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내년쯤에는 뭐 저도 부르지 않을까, 뭐 불러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언론 기자, 각 신문 기자나 뭐 방송 기자 해갖고 45명이 참석해서 이게 뉴스에는 안 났죠. 뭐 이런 걸 굳이 뉴스에 실을 건 없는데 막 경제신문이라든가 일반 신문 그 뭐 사설이라든가 뭐 뉴스에는 살짝은 그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대부금융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홍티 경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걸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대부업 대출 잔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이제 2년 만에 한 3조가 감소했고요. 이용자 수, 그러니까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2015년 대비 6년 만에 딱 이용자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업체가 위기는 위기죠. 왜냐하면은 그 대출 나간 금액이 바로 그 금액이 많아져야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이용자가 많아야 그만큼 당연히 수익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자가 아니라 이용자 수도 절반으로 감소. 대출 나간 잔액도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업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이게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 여러분들 아마 기사 보신 적은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우수한 대부업체 지금 21곳이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21곳 제가 몇 면을 보니까 그 대부업체들은 이제 경매 물건지를 보다 보면은 그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 이름이 자주 등장했던 좀 낯익은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이던데 그 대부업체들한테 이제 1금융 은행에서 아마 OK저축은행 아니 OK가 아니라 어디지 그 러시앤캐시인가 어디에서 아마 그 하나은행에서 500억을 이번에 빌렸어요. 예, 시작이 이렇게 이제 1금융 은행들한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조금 이자 낮게 대부업체한테 빌려줘서 대부업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저신용자들한테 은행에서 대출 못 해주는 분들한테 대출해 줘라 뭐 이렇게 자금 공급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시행한 건데 근데 이런 걸 갖고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좀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 어떻게 국가에서 이런 사금융은 아니에요. 이게 사금융이 아니라 합법적인 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업체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 국회의원들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사금융이라고 저기 얘기하는데 사금융이 아니라 우리도 그 1금융, 2금융, 3금융 그러니까 금융권 제도화에 있는 대부업체인데 그것도 모르고서 입법 발의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가당치도 않은 법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대부업체가 국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이자 제한을 20%로 낮췄잖아요. 올해 7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은 이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려요. 합법적인 대부업체. 어디로 가느냐? 사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낮아짐과 동시에 뭐가 늘었냐? 는 거는 사금융,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 그러니까 대부업체로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암암리 영업을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일단은 뭐 시작부터 법을 비껴놨으니까 법을 비껴가고 시작을 했으니 뭐 이자가 뭐 1000%? 그러니까 월 뭐 10%씩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1년 되면 뭐 120% 그건 양호한 거죠. 막 5000%, 1000% 이렇게 있어요. 얼마 전에 아마 이자 5000% 받아가지고 롤스로이스에 뭐 부산에서 뭐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 붙잡혔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낮춘다고 해서 야 서민들은 이제 24%에서 20% 낮아졌다. 자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제도의 허점이겠죠. 예.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제가 따져보니까 2010년도에는 이자가 44%였어요. 야 이거면은 뭐 괜찮죠. 근데 2021년 20%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11년 만에 20%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가 2019년도 대비해가지고 기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업체를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데 거의 400곳이 폐업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가 한 1,5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1,1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곳 이상이 이제 폐업을 한 거예요. 안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가 있어요. 대부업에서 대출을 거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자금 마련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자금을 거절해서 나는 돈 안 빌려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돈이. 그 필요한 돈이 어디로 갈까? 당연히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지금 추정된 인원이 12만 명인데 12만 명이면은 12만 명만 치면 안 되죠. 이번에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인데 70만 명이 아니라 그 70만 명에 속한 가족들까지 있으니까 이제 퍼센트 늘어나는 거죠. 가족들도 덩달아서 그 영향을 받죠. 안 받겠습니까? 아니 아빠가 돈을 빌리면 엄마 아이들은 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돈을 아빠가 빌렸지만 그 돈을 빌리든 못 빌렸다고 하면 그 아빠가 못 빌리면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식구면 4명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명이 아니라 사실 이거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배우자, 가족도 뭐 자녀들이나 부모까지 합해지면 더 많은 인원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자를 낮추는 거는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뭐 당연히 제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니까 이자 낮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당연히 8원 안으로 금부니까 당연한데 근데 이런 건 있다는 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환구첨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한테까지도 이제 군역을 지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실제 나이가 안 됐는데 너 군역 대신해서 군역비 내라 이거죠. 그다음 백골징포라고 해서 이제 죽은 자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표시 안 하고 산 사람으로 인정해서 이제 군납을 이제 군역을 군포를 걷어간 거예요. 군대 대신 돈 걷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할당된 인원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당시 이제 아마 조선 후기 선조 때 같은데 선조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한 임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임금이든 신하들이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고을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니면 그 고을에 뭐 그 실제로 군역을 부과할 수 있는 그 청년, 장년층이 몇 명인지 실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실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국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할당한 거예요. 이 지역, 넌 얼마, 너 얼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크게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명을 받은 고을 원님 사또라는 정신 나간 인간들은 그냥 무조건 때려 잡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이런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정기적인 인구 변동 조사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지역 고을의 어떤 크기, 그 고을에서 걷어들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다 농사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벼 수확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징집 인원 그거에 맞춰 군포 조사를 해서 봐야 되는데 걷어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임금하고 그러니까 무능한 임금 그 다음에 그 무능한 임금 밑에 아첨하는 관리 지들이야 떵떵거리고 사니까 지들이 배고픈 걸 알아요? 모르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지들이 알 게 뭐야. 그러니 그것들은 그냥 지들 그 안에서만 의논을 하고 자빠졌으니 그게 얘기가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무능한 임금하고 관리들이 지들은 현장에도 실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걷어라. 명만 내리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조선 선조 때인데 그때 율곡 2기가 이제 그때 아마 율곡 2기가 무슨 뭐 그때 병조판서는 아니고 아마 무슨 관리직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군정이 잘못됐다. 근데 얘기를 안 들어먹었죠. 10만 양명수 주장했을 때 헛소리를 하고 결었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당신 말이 맞군요. 정신 나간 인간이지. 그리고 내빼기는 맨 먼저 내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무능한 임금 밑에서 그런 율곡 2기 같은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지켜져 왔다라고 좀 보는 건데 물론 역사를 제가 제 말은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 조선 임금 중에 뭐 그런 대표적인 무능한 임금은 선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대부업 이자 제한이 이제 2년 만에 2019년도 24에서 이제 2021년 올해 7월 8일자로 20% 낮춰졌어요. 그런데 이거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저는 한마디로 병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병신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이거를 금융위원회부터 해갖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태조사를 해야죠. 실태조사를 하고 그냥 무조건 이자를 낮춰갖고 지금 국회 계류된 입법 중에 대부업 이자를 10% 낮추재요. 병신들이 아니면 캐피탈이잖아. 카드로는 어떡할 거야? 그거 따라 안 내리나? 대부업 이자만 낮추면은 만사가 해결되고 대부업을 은행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대부업을 만들어 놓으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정말 그 세대갈이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 현장에 가서 이런 대부업체를 방문도 한 번도 안 해봤지. 대부업이 뭔지도 몰라. 그들도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걸 전부로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이런 입법을 내는 거지. 그래서 제발 법을 내기 전에 가서 확인조사, 저는 20%, 24%는 그거 뭐 낮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시행을 하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죠. 제가 경매 지금 뭐 요번에 최근에 불어가도 또 두 건이나 저한테 상담 의뢰가 와가지고 한 건은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냐면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이런 조사 왜 안 하셨어요? 했더니 이미 뒤늦게 그러게 말해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걸 못했네요. 제가 경매할 때도 얘기 드리잖아. 다른 거 없다. 경매한테 가격을 찍어줘? 어떤 사람은 가격을 찍어준대. 내가 찍어준 가격으로 쓰면 된대요. 무슨 수로 가격을 찍어? 조사도 나갔나? 안 나갔어. 근데 찍어준대요. 뭐 그런 사람 믿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다 필요 없다. 저한테 경매 얼마 쓸까요? 낙찰가 쓸까요? 물어보면은 입찰가 제가 얘기를 안 해주죠. 어떻게 얘기를 해줘? 내가 조사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하고서 어떤 식으로 내가 금액을 얘기해요? 말 못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네 열받게 돌고 조사 확실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데이터 분석해서 내가 가이드 제시해 주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저한테 오면 제가 신입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의 금액을 무슨 수로 맞춰요? 경매 20년 했으면은 금액을 맞춰야 되나? 난 못한다는 거죠. 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현장에 가서 봐야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홍티경매 스터디할 때 무조건 현장 조사 나갔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도는 거예요. 물론 뭐 현장은 인천 지역을 주로 많이 갔지만 인천 지역 가서 현장을 돌아볼 때 뭐 우리가 확인해주고 설명할 때 많은 회원분들이 아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가?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내가 부동산을 낙찰받겠다고 하는데 그만한 조사도 없이 경매를 임한다? 편하게 한다? 아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 돈을 그 얘기는 됐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제가 경매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장 실태 조사 없이 무조건 이자만 낮추면 서민들이 이용하겠다? 아휴 천만의 말씀이지. 대부업체 그만두지 그럼. 미쳤다고 10% 이자 받으려고 대부업을 하겠습니까? 돈 벌 수 있는 걸 해야지. 왜 그러면은 삼성에서 휴대폰 갤럭시 100만 원 넘게 파는데 무조건 서민들 사라고 10만 원으로 낮추지? 그건 왜 못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시장 원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장 원리 반영을 못하고 정책을 쓰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아시나 모르겠네. 자, 대부업체가 감소되면 문제는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자를 잘 내는 사람 위주로 선택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작은 공급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자 2019년도에 44에서 24% 낮아진 다음에 뭐가 늘어났냐? 대부업체가 줄폐업하고 뭐 대부업체 수익이 감소했다는 거 그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사금융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더 늘어났어요.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 데가 많다니까요.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돈을 빌려 오는 사람들이 뭐 어서 알아봤는지 이자를 이렇게 받더라. 지금도 40%짜리 있고 50%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 사람도 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받는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필요한데 여기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여기를 틀어막는다고 이쪽이 더 좋은 일이 생기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현실을 똑바로 알고 입법을 추진해라. 이 국회의원들아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일단은 시행 전에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뭐든지 시작을 해야지 이게 좋겠다더라라고 덜컥 시행을 했는데 부작용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사후 약방문 돼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업법 이자 제한 10% 추진하자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데 저는 10% 낮춘다고 뭐야 이거 내가 대법하는 나를 굶어주기 생각 작정이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이 정책이 제가 아직 뭐 그걸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볼 거예요. 국회 도서관도 한번 가보고 해서 그로 제안 낸 거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그 10% 제안을 썼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대부업의 은행화야. 은행을 대부업하려면 우리도 대부업자 빼고 은행 줘. 10% 낮추려면은 홍티경매 유튜브 은행이라고 나도 은행 줘. 그러면 내가 낮출게. 나는 은행이란 명칭을 주지 않으면서 왜 은행처럼 하려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부업에 있기 때문에 대부업을 옹호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은행처럼 낮추려고 하면 우리도 은행 이름을 줘야지. 왜 우린 은행을 못 쓰게 하고 대부를 꼭 쓰라고만 해? 그렇잖아요. 그거부터 시행을 해줘야지.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닐까요? 그 입법 추진이나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만약 1대1 맞짱 뜨면 저 자신 있거든요. 얘기해서 이길 자신. 왜? 그 사람들 현실을 몰라. 전 현실을 알아. 6개월, 7개월, 이제 1년밖에 경험 안 했지만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1대1 맞수 토론하면 제가 이길 자신 있다. 입 꼭 다물고 할 말 못하게 만들 자신 있다. 왜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 필요 없다. 현실을 아냐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불법 사금융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제발 입법전에 공부 좀 하시라. 공부하고 해야죠.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공부해라. 선생님도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하고 애들 가르치면은 실력 뽀록 나서 모르는 거 나오면 어버버 하고 있으면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도 월급 줘?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일타 강사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현우진 선생님 뭐 얼굴 잘생기고 학벌 좋고 뭐 말빨 좋아서 몇백억 벌었다? 그 사람도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노력 엄청나게 많이 한다니까요. 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메가스터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1등이다. 밀어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사람도.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홍티 경매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 홍티 경매 대안이 있느냐라는 걸 주제를 갖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